잠시 후 오전 8시 30분쯤 우리 지역 상봉단이 금강산으로 떠나기 위해서 버스에 오릅니다. 2015년 10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21차 이산가족 상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통일부를 출입하는 김태형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태형 기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서 북측 이산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모두 몇 분이나 북측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회차, 2회차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1회차는 우선 남측 이산 가족이 북측의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고 신청을 해서 성사된 경우입니다. 총 89명이 선정이 됐고 동행하는 가족까지 포함하면 197명이 오늘 금강산을 방문합니다. 네. 2회차는 반대로 북측 이산 가족이 신청을 해서 남측 가족들과 만나는 건데 북측 83가족이 남측 가족 337명을 만나게 됩니다. 네, 김용현 교수님. 네. 이번 이산가족 상봉 역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오늘 상봉이 있기까지 마음 졸인 분들이 많았을 텐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이 상당히 오랜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2년 10개월 만에 지금 이루어지는 상봉인데요. 이 상봉까지 지난번에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최고 지도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만 그러나 그동안 여러 가지 한반도 정세 또는 남북관계 상황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조금은 좀 빨리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세가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북미 간에는 지금 유해 송환 작업이 이루어졌고 또 현재 또 유해 발굴 사업이 곧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북미 간의 인도적인 사업이라면 남북 간의 인도적 사업은 역시 이산가족 상봉이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번에 한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그런 상봉이 오늘부터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15년 10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 시작됐는데 또 이번에 한 차례 그치고 뭐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이산가족분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고령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당초에는 100명씩 남북 가족들이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뭐 그 숫자는 조금씩 줄었고요. 숫자를 좀 더 늘릴 수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숫자가 대체로 100명 단위로 지금 끊겨 있는데요. 이 숫자가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금강산 상설 면회소가 가서 보시면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물론 숙박시설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변에 금강산 호텔도 있고 그래서 늘릴 수 있는 숫자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지금 이산가족 상봉을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한 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빨리 만나야 되는데 지금 고령입니다. 대체로 거의 70대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고 80대 이상이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2022년도 5월 정도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한 10,000명 단위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한 5-6천 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 숫자가 늘어나야 되고 또 상봉 장소도 금강산이 고령인 그 서울 경기권 또는 호남 충청권 그 경상권 상봉자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나 또 판문점이나 이런 특별한 장소를 또 남북이 합의를 해서 개성공단을 적절히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상봉 장소도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김태형 기자. 8시 30분쯤에 우리 이산가족분들이 버스에 오르게 되면 금강산에 몇 시쯤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전체적인 경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속초를 출발해서 고성을 거쳐서 이제 금강산까지 가는 경로입니다. 일단 계획상으로는 오전 8시 40분쯤 버스가 출발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오전 10시쯤 고성 CIQ 그러니까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을 해서 여기에서 출경 심사를 받게 됩니다. 대략 한 30분에서 50분쯤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곧장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측 CIQ에서 입경 심사를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금강산에 도착을 하게 되면
대략 12시 반쯤 현재로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고성 CIQ에서 입경 심사를 하고 금강산으로 향하게 되는데 물론 뭐 아무런 일 없이 잘 진행이 돼서 예정된 시각에 북측 가족들을 만나면 좋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과거에도 좀 시간들이 늦어진다거나 뭐 심사가 심하게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3년 전 그러니까 2015년 10월 2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 북측 CIQ에서 우리 측 취재진의 노트북을 전수 검색을 하면서 네. 시간이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이제 지연이 됐었고요. 2014년 2월 19차 행사 때도 한 기자의 노트북에서 북한 인권법 관련 자료가 나오면서 북측이 입경을 반나절이 지나서야 허용을 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꼭 예정된 시간에 도착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2015년 10월에 그렇게 뭐 심하게 단속을 한다거나 심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때와 지금은 전체적인 한반도의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도 그렇고요. 네. 뭐 오늘 그렇게 심하게 단속을 한다거나 뭐 심사하지는 않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2015년도와 2018년도 2년 10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엄청난 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2015년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고 남북 간의 강대 대결 구도가 형성돼 있었고 박근혜 정부가 그때 그 북측을 흡수통일 또는 북한 붕괴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현재 상황은 남북이 함께 비핵화 평화 체제로 가는 그 여정을 지금 밟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남북 관계도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9월 달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상봉은 상당히 유연한 그런 북측의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 다음 이산가족 상봉 이것을 빨리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남북의 적십자 당국에서 빨리 그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하신 대로 상시적으로 면회소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움직임들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잠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북한 탈북자들 문제였습니다. 중국 저장성 닝보의 류경 식당에서 탈북한 여성들의 문제, 집단 탈북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의 남북 간의 이견이 있었고요. 또 상봉단 규모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정업 문제는 이 문제는 꽤 그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문제를 풀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남북 당국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산가족 상봉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인원을 늘리는 문제인데요. 북측이 지금 행정 능력이나 또 이산가족을 실제 북측의 데이터가 그렇게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돼 있는데요. 주민등록 전산화가 돼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전산화도 돼 쉽고요.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냐면 이산 1세대들의 지금 유전자 채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만약에 상봉을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북측의 가족들과 이후에 그 앞으로 그 만남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 유전자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산가족 신청자들에게서 실제 그 원하는 분들에게는 유전자 검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시다시피 1990년도 후반에 북한에 대홍수가 났고 그 이후에 북한의 그 기근 또 그 과정에서 엄청난 그 대량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 행정망 자체가 붕괴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산가족 상봉할 때 북측에서는 100명 찾는데도 한 달 정도 시간을 북한이 요구하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담당자가 일일이 찾아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용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찾는다면 북측은 그야말로 자전거 타고 돌아다녀야 될 정도의 상황이다. 그래서 북측이 또 이산가족 상봉을 늘리는 것 자체를 좀 정치적 의미로 또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지금 아마 그 9월 달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될 텐데 그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더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많은 부분 여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황과 최대한 인도적인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이 문제에 대한 그 명확한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적극적인 남북의 노력에 따라서 뭐 몇 달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정기적인 상봉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면회소가 운영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형 기자, 오늘 낮 12시 30분쯤에 우리 측 상봉단이 금강산 온정각에 도착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예정대로라면 오후 3시에 첫 번째 만남을 갖게 되는 겁니다. 2박 3일 동안 6차례 만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점심 식사를 한 뒤에 숙소에 짐을 풀고 오후 3시부터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2시간 동안 북측 가족과 단체 상봉이 있고요. 이후 잠깐의 휴식을 취한 뒤에 오후 7시부터 북측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에 개별 상봉과 이어서 개별 중식이 있고요. 오후에도 단체 상봉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작별 상봉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한 뒤 마지막 헤어짐 일정을 갖습니다. 내일 일정 중에서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객실에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거라고요. 도시락을 같이 먹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통상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 2일차에 단체로 대형 면회장에서 단체로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개별 상봉에 이어서 바로 1시간 동안 개별 중식, 그러니까 가족끼리 개별로 객실에서 도시락을 먹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좀 달라진 점이 지난번 이산가족 상봉 때는 개별 상봉 시간이 2시간이었는데 이번에는 1시간 늘어서 점심 식사 시간까지 포함해서 총 3시간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이산가족들이 상봉하게 되는 금강산 행사 현장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주요 건물로는 이산가족 면회소가 있고요. 금강산 호텔과 외금강 호텔 그리고 온정각 등이 있습니다. 우선 금강산 호텔과 외금강 호텔은 기본적으로 남측 이산가족들이 머물 숙소로 쓰이고요. 중간중간 상봉 행사장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또 면회소는 오는 24일부터 있을 2회차 상봉 때 상봉 행사장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이 북측 이산가족의 경우엔 별도의 숙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앞에서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번째 방북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번째 평양 방문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이른바 빅딜 가능성 여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 리스트 신고와 종전선언을 서로 한꺼번에 타결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4번째 방북이 곧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3번째 방북 때는 김정은 위원장을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났다는 것은 북미 간의 이견이 컸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걸 전제로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엄청난 또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다는 것은 결국 북미 간의 핵무기 관련된 리스트 또는 핵무기와 관련된 북한의 여러 가지 그 IAEA 사찰단의 방북이랄지 그런 것들을 북한이 받아들일 문제, 그다음에 미국은 종전선을 받아들일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다. 이것을 전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방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간에 좀 더 그동안 맡겼던 부분을 뚫는 작업을 폼페이오 장관이 하고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가 되고 그 다음에 뉴욕에서 또는 워싱턴에서 남북미 또는 현재로서는 남북미중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남북미중 간의 종전선언으로 가는 이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도 8월 말 9월 달에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일정이 어떤 방향을 잡느냐 이것이 꽤 중요하게 앞으로 비핵화 평화체제의 흐름 자체를 이어가거나 또는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분기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미국이 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고 대북의 인도적 지원, 그러니까 800만 달러인가요? 90억 원 정도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왔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폼페이오 장관이 4번째 평양을 방문해서 빅딜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대북 인도적 지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빨라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상각 상봉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분명히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결국 북미 간의 지금 현재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비핵화 평화 체제에 상당한 속도감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 전환을 가능케 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것은 결국 남북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고 우선은 이상각 상봉이 가장 인도적인 사업이고 또 대북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도 이것은 유엔 제재나 미국 제재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좀 더 우리가 북측과 많은 부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윤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김태형 기자. 앞서 김소영 기자가 속초에서 전해준 내용입니다만 이번에 상봉을 포기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렵사리 네. 상봉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초 남북은 1회차에 93명 그리고 2회차에 88명의 방문단 명단을 교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9명이 이 포기를 했는데요.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부득이하게 상봉을 포기하게 됐다는 게 네. 이 통일부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고령의 이상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가서 직접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금강산으로 향하는 1차 상봉단의 연령대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90대 이상이 33명으로 전체 89명 중에 3분의 1이 넘습니다. 70대 이하는 12명인데 그렇게 따지면 거의 90% 가까이가 이 80대가 넘습니다. 이번 행사와 별도로 전체 이산가족의 연령대 현황을 보면요. 이 통일부의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한 사람은 총 13만 2천여 명인데 네. 이 중 생존자는 5만 6천여 명입니다. 이 생존자 중에서도 70대 이상의 고령이 85%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와서 북측의 가족이나 친척을 만나게 되더라도 직계 가족을 만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모, 자녀 내지 형제 간 그러니까 직계 가족 간 상봉보다는 조카나 사촌 등의 삼촌 이상 친족 간 상봉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상봉을 포기한 가족분들 중에서도 이 직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포기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고령자분들을 위해서 2박 3일 동안 금강산에 머무시는 동안에도 혹시 아프시거나 그러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도 잘 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남북이 이 때문에 별도로 협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네.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을 해서 동선을 최소화했습니다. 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저희가 말하는 대로 이산가족 중에는 고령의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에 대략 이런 분들이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과거엔 통행 검사소를 통과할 때 버스에서 반드시 내려갖고는 네. 검색을 받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번엔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버스에 그대로 탄 채 이 통행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남북이 최종적으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네, 김용현 교수님. 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네. 이산가족 상봉이 끝나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 9일 네.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평양을 방문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평양에 가서 3차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요. 9월이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월 달이 한반도 정세 전개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것은 뭐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정 외에도 지금 또 9월에 지금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는 유엔 총회가 개최가 되고 네. 이런 일련의 일정이 이제 9월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 외교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집중적으로 미국, 중국, 한국 그렇게 되는 과정이고 또 뉴욕이나 워싱턴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을 뉴욕 유엔 총회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사자 간의 그 종전선언과 관련된 그런 정치적 이벤트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실제 9월을 특히 북미가 어떻게 9월 전체 흐름 자체를 잡아가느냐
비핵화 평화 체제로 가는 흐름 속에서 종전선을 끌어내고 또 북한은 핵신고를 비롯한 여러 가지 리스트와 관련된 부분들을 북한이 가능한 그런 형식을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내년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의 흐름 자체가 그 방향이 잡힐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9월은 그야말로 외교의 계절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 유엔 총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미 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네네. 북한 비핵화 협상은 어떻습니까? 한 5분 응선 정도는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전체로 치면 5분 응선까지는 아닐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종전선언까지 가는 흐름은 평화체제로 가는 입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추가적인 행동, 그러니까 핵신고 리스트를 비롯해서 북한의 핵시설의 가동 중단이랄지 또는 핵시설에 대한 사찰이랄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 또 미국의 행동이 나와서 상호 연쇄고리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실제 비핵화 평화체제가 탄력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선 이제 종전선언까지 간다는 것은 결국 실제적인 비핵화 평화체제의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자체는 정치적 이벤트 성격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출발로 해서 북미 간의 신뢰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전체적인 비핵화 평화체제의 어떤 일정들을 소화해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5분 응선은 아니라 그 이상도 넘을 수 있는 그런 압축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9월 달에 북미 간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7시 51분 지나고 있고요. 8시 30분쯤 버스에 타게 되니까 이제 뭐 한 40분 정도면 버스에 올라서 금강산으로 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